국민들의 불신이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훈련 개정을 8월 10일까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CCTV라는 용어가 납득이 돼야 될 정도의 장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침번 이제 안 써도 된대요. 군대. 육군도 이제 불침번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 전부대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부대가 이제 불침범을 안 써도 된다. CCTV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CTV 기술이 최근 몇 년간 아주 급격히 발달했나요? 이전에도 CCTV는 있었는데. 아니 저는 이 방향 자체는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병역 제한도 급감을 하고 있고 생활관도 예전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내무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을 안 재우고 있는 게 굳이 군기도 아닐 뿐더러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복도에 세워놓는 게 무슨 뭐 군 전투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전제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까? 대체 확인 체계가 있으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전제가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를 먼저 검증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순서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뭐 엄성섭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CCTV는 경계 장비가 아니라 기록 장비예요. 네,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찍는 것뿐이지.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감시 시스템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도둑을 CCTV를 보면서 아 이때 왔구나라고 뒤늦게 확인을 하는 거지.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 기계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불침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월북민 사건이 맞아요.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CCTV에만 7번인가 8번이 잡히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냥 월북이 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지. 맞아요. 예,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는 별개의 영역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CTV라고 그 훈련 규정이 있으면 안 되고 뭐 특수 장비라고 표현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열감지기 TOD도 작동 안 했던 경우도 있어가지고 TOD 가지고도 이번 해병대 건에서도 한번 감사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녹슨 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뭐 CCTV가 암고를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신이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훈련 개정을 8월 10일까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CCTV라는 용어가 납득이 돼야 될 정도의 장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오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가 선진화되는 것 자체는 찬성을 하고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군 병역을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하신 우리 전직 장병 분들이 나 때는 고생했는데 너네 때는 왜 편하게 지내냐? 이제 그런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이 그 군 병력이 인구수가 감축되면서 군 병력 감축이 되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선진화가 가야 되는데 근데 CCTV라고 박아버리니까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 우려는 더 부식해줘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셨는데 EMP 하나면 다 끝나요라고. 전파 방해하는 그런 장비들이 너무 많죠. 그러겠네. CCTV가 EMP 터지면 끝나겠네요. 이게 샹떼님께서 또 캐나다에서 왜 슈퍼스타라고 해요?라고. 제 덕분입니다. 더 쏴주세요. 얼마나 나르시스트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 베리웨진님께서 작별 인사를 해주시네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을 저희가 하더라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규백 장관이 아니고 뭐 김관진 장관님이나 김장수 장관님 체제하에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선진 병영으로 가기 때문에 일부부터 CCTV를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규백 장관 체제에서 구멍난 안보가 뭐 3단봉 지급을 한다는 등 예비군 뭐 예비군까지 사망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지경에서 안규백 장관 상태에서 그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각종 밈도 돌고 있고 그래서 국방부가 이러한 개정안을 할 때마다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장관 수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안보 불식을 하려면 안규백 장관 경질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진짜 짚어보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 개정안에 이번에 뭐 CCTV에 가려져서 하나 조항이 감춰진 좀 주목받지 않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거예요?
생활관 불신 점검을 이제 사전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뭐 병영 인권 이런 거 중요하죠. 예. 그리고 뭐 예고 없이 들이닥쳐서 막 건물대 다 없고 예. 막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문화긴 예. 한데 예고를 하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냐면은 군대는 사실 무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각종 사고 사건들이 지금도 이 예. 시간에도 발생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뭐 건물 전쟁이 예고되고는 오진 않잖아요. 네, 건물 저기. 같은데도 뭐 네.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부시로 가가지고 소방 점검 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그걸 예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앞뒤로 한 4일 정도만 안전한 건물인 거고, 그러네. 예, 뒤로는 다시 또 불법이 자행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 불신 점검이라고 하는 거, 특히 군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총기도 그렇고 이렇게 언제든지 평소에 예. 어느 정도 예. 관리되고 있는지. 사실 뭐 괴롭히기 위해서 그거를 악용하던 경우들이 과거에 악습이 좀 있었던 있었죠. 경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애겠습니까? 이게 딱 그렇잖아요. 빈대 무서워서 초가상가 예. 들어온다고. 이게 보안 수사권도 지금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아니,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예. 병사 하나가 이 총알을 감춰놓고 있었어요. 아, 근데 사전 점검이 온다고 예고를 하면 그걸 감춰놓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고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좀 군이라는 특수한 그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안규백 장관 일단 병적 증명서부터 먼저 공개를 하시고 이런 정책들을 뭔가 좀 얘기를 하셔야 국민들도 네. 신뢰를 좀 갖고 우리가 오해했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니, 이 부분도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열람을 하면 돼요. 이게 공개가 아니라 그래서 열람. 공개 안 하고 네, 간사들끼리 가서 확인을 예.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간사님들이 발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개인 뭐 병적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하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나든지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네. 병무청이나 감사원 제 3자를 통해서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열람만이라도 좀 하자는 건데 아. 지금 40년 전 종이 한 장 때문에 지금 국방부가 다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야, 요즘- 그러네 열람만 그래 열람은 할 수 그쵸. 있는 거네 의원분들 네. 특히 다 보기 보여주기 그러면은 그 부분만 여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간사만 네. 요즘 그 병적 증명 떼려면 핸드폰에 병무청 앱을 깝니다. 예. 그래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병적 증명 클릭하면 돼요. 네. 그러면 다 나와요. 예. 다 나오고 뭐 그 군대 병적 증명이 없는 사람은 없음이라고 네. 나옵니다. 이 간단한 거를 지금 몇 개월째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예, 국방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열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열람조차 못하는 사유가 있겠죠. 본인이 왜냐면 지금 이게 결국 오해 소지가 있대잖아요. 예, 결국 김영수 오해할 수 있는. 예, 김영수 그 전 소령께서 예.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맞고발을 해는 법률적으로 갔기 때문에 자 예. 국회에서 열람을 하면 못하겠지만 법적으로 가서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이 들어가면 이건 예.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그 병사 우리 실종된 때 골프 쳤어 안 쳤어 뭐 아. 이 논란도 사실 사람들이 이제 예. 거의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 예? 굉장히 그냥, 큰 문제인데. 예, 그냥 뭐 일단 좀 뭐 그냥 좀 이러고 좀 시간아 가라. 네. 하면 또 뭐 이 뭐 본인의 근저당으로 그 이슈를 다 아하. 잠재우셨어요. 네. 일부러 군저당을 JM뱅크로 그 이슈를 다 잠재우셨어요. 그런 또 설마.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전세 제도가 아니라 명세 제도로 불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제도. 네. 야 용어가 전세 말고 명세. 명세 제도. 네. 집주인이 해주는 근저당 네. 끼고 전세대금 끼고 해가지고 사겠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매수인도 결국에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산 거잖아요. 제가 이거 별개로 말씀 끊어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었으니까 예. 이거를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예. 이 원래는 그 지역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양지마을 재건축. 네, 네. 거기가 이제 재개발. 토어제 구역이잖아요. 토어제 구역에서는 사실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게 유예가 안 됐어요. 그랬죠. 네, 근데 그게 언제가 됐냐면은 올해 5월 18일이거든요. 갑자기. 네, 네. 갑자기 5월 갑자기 18일이요? 국토부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토어제 지역에도 우리가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5월 18일에. 어머머머. 그리고 나서 대통령 이제 2달 뒤에고 유예 기간은 4개월입니다. 이게 4개월이 딱딱딱 지금 맞는 어머. 게 지금 7월에 계약을 하셨고 그
잔금 받는 게 10월이시잖아요. 네. 10월이 그러니까 한 달 계약이래요. 정도는 조금 여유를 두고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그거를 보면서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고발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사적으로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사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을 예. 자기 마음대로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니 정황상 유예라는 게 뭐 1년, 2년 이런 유예는 있지만 뭐 6개월도 있지만 딱 5월 18일 날 시행하고 4개월 유예가 어디 있습니까? 네. 시행을 하려면 1월 1일 혹은 7월 1일 하반기 시행합니다. 네. 혹은 뭐 4, 3분기 시행합니다. 이게 있는 거지. 5월 18일 날 시행하고 4개월 유예합니다. 라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예 기간이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건데 네. 4개월이라는 숫자가 저는 참 이거 굉장히 소름 돋고 이거는 뭐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겠지만 이거 국민의힘이든 뭐 개혁신당이든 정당 차원에서 고발장 네. 제출을 해야 되고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떠한 그렇죠. 국토교통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종섭 그 장관에 대해서 해외로 보낸 거에 대해서 뭐 방해하려고 했다, 대사 명령 내렸다. 이게 또 목적성을 가지고 직권남용을 했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까 이거를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5억의 전세가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전세 끼고 사겠다. 그럼 나머지 5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5억은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 그러면 아무 돈도 안 내고 등기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얻는 거예요. 예. 그 5억 줘야지. 아 이거 나중에 조합원 지위 취득하면 내가 조합원 지위를 팔 수가 있으니까 그때 돈 올라가면 그때 또 줄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거를 대통령 부동산에 맞춰가지고 신기하네. 5월 18일 지금 유예를 했다. 와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예. 국회에서 최근 6년 동안 계속 국토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국토위 안에서 일반 국민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예. 뭐 실거주 의무제 폐지해달라.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토어제 의 부분에서 그렇죠. 유예를 좀 인정을 해달라. 네, 자기네들도 팔고 나갈 수 있게 네. 유예니까 유예 기간을 좀 예. 달라. 그래야지 누군가 들어와서 전세 끼고 하더라도 기간이 맞아서 이걸 넘길 수 있는 예. 좀 네. 캡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때마다 야당,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었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도 그런 요청 계속 들어왔을 때 민주당, 여당일 때 민주당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추셨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5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가계약을 하셨죠. 네. 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정책 발표, 3월 달에 정책 발표가 있었고 5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의혹을 대통령 스스로 그리고 국토부 스스로 좀 자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올해 국감 1순위네요. 네. 네. 올해 국토위 국감 1순위입니다. 오늘이 네. 막방만 아니면 이거는 진짜 크게 그냥 이슈 크게 가죠. 네. 끌고 갈 만한 문제. 국토부 장관 후배들아 보고 출석시키고, 있니? 자료 요구부터 해라. 국토위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그러네. 이거 어마어마하네. 야, 이거는 국토부에서 좀 이거는 깊게 파봐야 될 문제인 것 대통령 같아요. 집을 팔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뒀다라는 의심이 그렇죠. 의심이 의혹이에요. 강력하게 네. 됩니다. 네. S안이님께서 분당구청 토지거래 허가 신청 내역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저게 비공개됐잖아요. 저것도. 저거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그 국정감사에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좀 다룰 수 있을 만한 토의에서는 토어제에서 그 아파트를 살 때는 자금 증빙 같은 거 계획을 다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냈는데 분당구청에서 그걸 오케이 줬다? 저는 그 자기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이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가서 해달라 그랬으면 해줬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건이니까 오케이 하고 통과시켜준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실 이러한 것을 하라고 있는 제도가 특검입니다. 현직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외부에 있는 특별검사를 주겠다는 게 특검 제도인데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특검이 통과가 못할 것이고 2년 있다가 그냥 1년 8개월 있다가 총선에서 만약에 보수 정당 뭐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수당을 차지하면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이거 바로 특검으로 들어가야 돼요.